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족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무조건 함께해야 한다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가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족 안에서 부모의 말 한마디, 형제자매 간의 비교, 또는 부부 간의 오랜 침묵과 갈등, 이 모든 것이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묶여버리곤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참아야 한다. 부모는 원래 그런 거야. 이런 말들이 과연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 관계에 대해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가족도 결국은 인간입니다. 그 안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된 오래된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가족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가족 문제로 힘들거나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런 콘텐츠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만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의 첫 번째 인간관계이자 그야말로 신과 같은 존재처럼 여겨지죠. 우리를 먹이고 채우고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들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 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하고 폭언을 하고 이 어머니는 내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조종하려 든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실망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선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부모잖아. 가족인데 어떻게 해? 바로 이 가족 신화가 문제입니다. 가족이라면 무조건 이해해야 한다. 가족이라면 무조건 가까이 있어야 한다. 가족은 내 편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하지만 여러분, 가족도 인간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나를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나를 해치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가족을 역기능적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안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고통받고 있는 구조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했다고 말하지만 그 헌신이 사실은 불안에서 비롯된 통제일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했다고 하지만 그 희생이 자녀의 자유를 막는 벽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가족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심리적 학대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 속에서 자란 사람은 나중에 또다시 자신만의 가족을 만들 때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나와 내 가족은 건강한가? 내가 지금 참고 있는 이 관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부모가 자녀를 아프게 하는 방식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몸에 상처를 내지 않더라도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기는 방식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서적 학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늘 그건 아니야, 그건 틀렸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는 부모.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힘, 즉 주체성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결국 어른이 되어서도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부모의 불안이 자녀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캥거루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자녀가 독립하지 않고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자녀의 독립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자녀가 떠난 후의 공허함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불안을 메워주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더 심각한 경우, 미나우젠 증후군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녀를 일부러 아프게 만들어 돌보는 나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느끼려는 심리입니다. 극단적 예처럼 들리지만 비슷한 구조는 많은 가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세상은 위험해. 내가 나가면 큰일 나.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자녀는 결국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부모가 자신의 불안과 외로움, 자기 정체성의 빈자리를 자녀에게 떠넘긴 결과입니다. 그런 부모는 자신이 자녀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는 무의식적으로 그 고통을 자신의 책임이라 착각하죠. 내가 부족해서 부모가 힘들구나. 내가 잘했더라면 우리 가족이 행복했을 텐데.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부모의 몫입니다. 아이의 몫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가족이라도 끊어야 할 관계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움찔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손절을 해요? 부모인데, 자식인데 어떻게 인연을 끊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이면 병들고 흩어져야 비로소 건강해지는 가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심리학에서는 분리를 권장합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심리적인 거리입니다. 그 사람의 기대, 통제, 조종,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분리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함께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떨어져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피가 섞였다고 해도 회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족을 바꾸거나 지켜낼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 나만 이 가족을 살리려 애써야 해? 왜 늘 내가 이해하고 양보해야 해? 이 질문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여력도 의무도 없는데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를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것, 그것이 오히려 가족을 위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평생 안고 가는 대신 그 상처를 직면하고 멀어지는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또 다른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게 해주는 시작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은 답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한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분화도라는 개념입니다. 분화도란 내가 내 감정을 나답게 유지하면서도 타인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나로서 서 있을 수 있는 힘이죠. 가족 안에서도 이 분화도가 높아질수록 갈등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분화도가 높아지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전체 가족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즉, 내가 먼저 상담을 받거나 공부하거나 나를 돌보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의 전체 기운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늘 감정적으로 반응하던 내가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가족도 당황하면서 반응을 바꾸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건강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내가 계속 예전의 방식대로만 행동하면 가족도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눈을 뜨고 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가족이 바뀔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져도 끝까지 변화하지 않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떠나야 합니다.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건강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족은 나를 망치도록 허용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관계를 맺을지 끊을지는 사랑이 아니라 건강함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함의 기준은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잘하려고 애씁니다.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 나 자신에게는 너무도 무관심하진 않았나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운동과 휴식, 그리고 심리적 소도를 만들어 보세요. 하루 30분, 가족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절대 시간, 그리고 나만의 회복 공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평화로운 장소.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관계를 바꾸고 나아가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가족은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삶을 침범할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가족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여 고통받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이 제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주제와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에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